하는데요. 자, 일단은 문제가 가등기 하는 경우는 다 봤죠, 그죠? 자, 가등기 하는 다 봤습니다. 자, 가등기는 권리 등기입니까? 사실의 등기입니까? 가등기는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한 데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표지부 사실관계는 가등기 안 합니다. 자, 가등기는 권리 등기예요. 자, 권리 등기. 자, 가등기는 권리 등기입니다. 권리 등기는 공동일까 단독일까? 공동이죠.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자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사망은 자, 첫 번째 가등기 의무자 청탁을 받았습니다. 자, 의무자 청탁을 받았다 이 말은 의무자가 가등기하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했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등기 가치관 명령, 명령입니다. 명령 이꼴 판결이죠. 판결은 진전성 보상됐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등기가 권리 등기라 그랬습니다. 자, 가등기 말소합니다. 가등기 말소한다. 말소하는 것도 역시 권리가 말소하죠. 권리가 말소합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도 역시 권리 등기다 말입니다. 권리 등기니까 역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하는 게 맞는데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단독 신청하는 선망은요. 첫 번째, 자, 가등기 말소하는 거예요. 자, 말소하는데 명의인이 말소한다. 명의인이 말소한다 이 말은 직거지가 없습니까? 직거지가 없었죠. 그럼 지가 등기소에 왔죠. 왔으니까 진정성 보장됐습니까? 직거지가 없으니까 진정성 보장됐죠. 진정성 보장됐으니까 단독 신청 인정하는 거고. 자, 그리고 가등기 말소하는 겁니다. 말소할 때 명의인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명의인이 승낙한다는 얘기는 명의인이 말소하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명의인이 없어지게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으니까 명의인이 아닌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등기는요. 원래 당사자가 신청합니까? 당사자가 신청한다. 관공서 촉탁이다. 등기원 직권 법원의 명령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래 나온다. 그럼 신청을 합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당사자. 당사자란 건 권리자 의무자겠죠. 권리자 의무자가 둘이 오든 혼자 오든 어쨌든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반대로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죠.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면 등기는 신청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해관계는 당사자 이날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원래 신청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신청은 못하는 건데 유일하게 가등기 말소만큼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가등기 말소만큼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요거 하나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됩니다. 자, 하나. 자, 지금 보시면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합니까? 가등기하죠. 가등기는 누가 합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신청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왜 신청을 하냐? 가등기 하기 때문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이잖아. 가처분 등기 하잖아. 이래버리면 촉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틀려버립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한다. 요거를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가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은 요거는요 잘 정확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묻는 거 뒤에부터 찾는 게 철저히 찾아야 됩니다. 자칫해보는 속아버립니다. 이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보기 1번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뭘 물었습니까? 단독으로 신청에 맞냐 물었죠. 그죠? 얘가 단독으로 신청에 맞냐 물었습니다. 자, 단독 신청에 맞냐 물으면서 이거 줬죠. 자, 가등기 줬죠.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등기는요, 누가 합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맞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했을 때 가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등기 권해자는 가등기 명령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단독으로 하는 게 맞냐? 요거 물은 거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하는 게 맞냐? 물으면서 요거 줬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줬죠. 명령 이꼴 판결입니까? 판결이죠. 판결했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된단 말이다. 여기까지만. 왜 여기까지만 오느냐? 요거 물었으니까. 명령 단독으로 하네. 요거 물었으니까 단독으로 하죠. 진정성 보장된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진정성 보장된지 판단하는 거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묻는 게 요거 물었으니까 앞에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거 물었다면 앞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에 촉탁한다. 뭘 물었습니까? 법원에 촉탁하는 게 맞냐 물었죠. 그죠? 법원에 촉탁하는 게 맞냐 물으면서 자, 요 명령이죠. 명령에 따라 가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에 촉탁하는 거는 아니지. 자, 가등기 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명령했을 때 법원에 촉탁해서 가등기하게 된다. 자, 가등기하는 걸 물었죠. 그죠? 자, 가등기하는 물었습니다. 가등기는 이제 법원에서 촉탁으로 가등기하는 게 맞냐? 이거 물은 거잖아요. 그죠? 자, 촉탁하는 게 맞냐 물으면서 가등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하는 거잖아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에 촉탁하는 건 아니지.
1번, 2번, 3번, 4번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 그죠? 표현이 다를 뿐이다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용 똑같잖아요, 그죠? 그 내용 그 원리로 외우시는 얘기입니다. 자꾸 하는 게.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나 여기까지나 가등기 의무자 현직에 없는 경우 의사지주는 명하는 판결을 받아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단독으로 신청을 맞냐 물었죠, 그죠? 단독 신청을 맞냐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을 받았다 그랬죠.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정성 어떻겠습니까? 진정성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맞지? 끝. 무슨 의미합니까? 모르겠고. 할 필요 없잖아요. 묻는 게 이거를 물었으니까 이것만 맞는지 따지면 되잖아요.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것만 따질 때는 이 판결을 걸쳐 보이잖아요. 판결을 걸쳐 보니까 판결을 받은 단독 신청은 맞잖아요. 맞죠?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등기는 이걸 묻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게 맞냐 물었잖아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줘도 되고 가등기 줘도 되고 본등기 줘도 되고 뭘 줘도 관계없단 말이야. 그러나 무슨 등기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느냐 물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지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묻는 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묻는 거 찾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나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뭘 물었습니까? 가등기 말소를 할 때 신청하는 거 제 단독 신청을 맞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단독 신청을 맞냐 물었습니다. 누가 단독하냐? 얘가 단독한다 했죠. 그럼 얘가 합니다. 그럼 얘가 명의인의 직권 말소합니까? 명의 지가 직권 말소하죠. 지가 직권 말소하니까 진정성 보등됐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이 맞는 거지.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공에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말소 이거를 자 신청할 때 단독으로 신청을 맞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단독 신청 맞냐 물었죠. 명의 승낙 받았다 그랬죠. 자, 명의 승낙 받았습니다. 그럼 가등기 없어지게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말소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도 직접 할 수가 있다. 자, 뺍니다. 또 뺍니다. OX 맞지? 그죠? 명의 승낙 받았잖아요. 진정성 받았겠죠. 진정성 받으니까 당사자는 당연히 되고 얼마든 당연히 되고 이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는 당연히 되고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가능하지. 이거는. 이해관계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얘는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진정성 보장되니까 당연히 되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무자 얘를 안 묻죠 지금. 이해관계 얘를 물었잖아요. 그죠? 이해관계도 되는 거지. 의무자는 당연히 되고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청할 때는 진정성 보장되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는 맞죠. 근데 당사자는 당연히 되지 이거는. 이해관계도 되고 둘 다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의 말소는 법원에 촉탁한다. 자, 법원에 촉탁하는 게 맞냐 물었죠, 그죠? 자, 요 등기 말소죠. 자, 등기 말소인데 요 등기 말소대로 촉탁하는 게 맞냐 물었습니다. 자, 요 등기가 가처분 명령에 따라 등기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등기했습니다. 요 등기는 무슨 등기? 가등기지. 자, 가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단독 신청했죠.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럼 내가 신청해서 등기했잖아요. 그럼 말소는 어떻게 할까? 신청으로 등기했으니까 말소도 역시 신청해야지 촉탁을 하는 건 아니지.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는요. 가등기 한다. 요걸 줬습니다. 요걸 줬어요. 여기서 안 준 것이 출제자가 한 방에 들은 것이 뭘 들었냐.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의에 따라 경료된 등기라 그랬죠. 이 등기를 가처분 등기다.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촉탁 맞다. 이래 돼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거는 가등기 가처분 명의에 따라 무슨 등기 하느냐. 가등기 한다. 이거를 외우더란 말이야. 가등기니까 단독 신청한다. 신청으로 등기했으니까 말소도 역시 신청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가등기 말소 등기는 가등기 의무자, 청가자, 청부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자, 단독 신청은 맞냐 물었죠, 그죠? 단독 신청 맞냐 물었습니다. 의무자 청약 받았다 그랬죠. 의무자 청약 받았습니다. 진정성 보장됐습니까? 자, 진정성 보장됐다. 가등기 말소 등기죠. 가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자, 가등기 말소 등기 이거를 의무자, 청가자, 청부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는 누구 승낙받아야 돼요? 명의인 승낙받았지. 명의인 승낙받아야 없어지는 걸 얘가 인정했잖아요. 그래야 진정성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자 승낙받았다 그랬죠. 의무자 승낙받았다 없어지는 거 얘가 인정해서는 안 되지. 명의인이 내 거 없어지는 거 내가 승낙해줘야만 해. 내 거 없어지는 게 진정성 보장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자 청납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바꿉니다. 요거 두 개 뺄게요. 그럼 맞지? 그죠? 단독으로 할 수 있냐 물으면서 의무자 청납받았죠. 자, 못 찾는 김에 가등기 하는 거지. 할 때는 의무자 청납서 받는 거 맞지? 가등기 할 때는 의무자 청납받으면 진정성 보장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등기 말소잖아요. 말소할 때는 명의인 청납받아야 진정성 보장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걸 정확히 배우더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움보다 위협은 그냥 속아버립니다. 이거 청라서 이거 가져가 버리면 틀립니다. 의무자 누구 청락이냐, 명의인이냐, 의무자냐, 그거 다르단 말입니다. 유치합니까?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낸 게 아니라 과거에 나온 겁니다. 이거 나온 거예요. 지금 이래 낸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가등기 공동 단독에 관한 얘기는 그 딱 틀어밖에 네 문장밖에 없잖아요. 네 문장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단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건 내가 지금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 지금. 자, 가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자 가등기 명의를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도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말소를 하는데 단도로 신청할 수 있냐 이거 물었죠, 그죠? 자 이거 물으면서 명의 승낙 받았습니까? 진정성 보장됐죠? 진정성 보장되니까 이해관계인도 직접 할 수가 있지. 자 가등기 의무자도 명의를 승낙을 받아 단도로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말소죠. 가등기 말소를 단도로 청구한다 신청한다 그래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전기법에서는 신청한다 이렇게 똑같은 거 나도 관계없습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하는 거고 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거고 원래는 다릅니다. 원래는 다릅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같은 거로 다 봐서 관계없습니다. 이거 관계없으니까 그냥 신청한다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 단도라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자 단도라느냐 물었습니다. 명의 승낙 받았습니까? 말소할 때 명의 승낙 받는 건 진정성 보장된 거지. 진정성 보장되니까 의무자도 직접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되고 의무자는 당연히 되고 당사자니까.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령한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권의 주도제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자, 지방 법원이 하는 게 맞나 물었죠, 그죠? 법원이 하는데 뭘 하느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한다 그랬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서 하는데 이 법원은 어느 법원이냐?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이냐 말입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이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법원이 하는데 그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등기의 공동담당에 관한 얘기 쉽죠? 쉽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헷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글자 하나 딱 틀어버립니다. 그럼 답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 내용 쉽지만 정확히 외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날 건데 누구 성날이냐, 무슨 등기할 때는 누구 성날이냐, 그거 매치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도 맞죠. 가등기 절차와 말소 절차는 이렇게 끝내고, 자, 그리고 이제 본등기 절차입니다. 자, 본등기 절차인데, 자, 가등기는요 지금 주제를 3개를 잡아놨습니다. 3개 주제 지문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 22개 나왔죠. 지금 이거는 12개 나왔죠. 자, 그리고 본등기 절차입니다. 본등기 절차에 지문 2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60개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유형들이 한 60개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파트별로 다르게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본능의 절차인데요. 본능의 절차에서요. 자, 그 5번에서 이론 중에 5번에서 자, 하단부로 가볼게요. 박스 밑에 가보시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입니다. 본등기는 물건으로 신기죠. 공동의 원칙입니다. 자, 공동의 원칙인데 자, 공동은 누가 하느냐? 가등기 명의인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단 말입니다. 가등기 당시 명의인, 가등기 당시 명의인 거기다가 소유자라고 적어놓으세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본등기할 때는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하고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거래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본등기죠 이게. 본등기 대 거래자는 누구예요? 가등기 거래자는 얘기죠. 본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등기 할 때 거래자 의무자, 본등기 때 거래자 의무자 같단 말입니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자 지번만에 관한 본등기. 자 본등기는 물건부터 신기죠. 물건부터 신기는 이행행위잖아요, 그죠? 이행행위니까 지번만에 관한 이행 가능하죠. 지번만에 이행 가능하고 그리고 전월에 위한 이행은 안 되죠. 자 다시 가등기 거래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죠. 한 사람이 전월에 위한 본등기는 안 되죠. 자 전월에 위한 본등기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거는 돼요.
다른 사람과 대신을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그되고 전원이 저는 거 되고 그 지그지그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의무자 결정.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다. 그리고 중간에 자 뒷페이지. 뒷페이지. 자 중간에 소유자 달라졌다는 이유로 의무자가 달라집니까?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의무자가 달라지지는 않지. 자, 그거 나왔고. 자, 본등기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겁니다. 자, 거기서 가등기 콜에 자, 가돼 있죠. 자, 가등기 콜에 자, 가등기 콜에 자, 자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자라는 글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친 그 자는 그 자는요. 자, 일단 가등기 있는 상태입니까? 가등기 있는 상태죠. 가등기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등기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등기했죠. 그러면 그 자는 가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취득했죠.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가 동일인에게 기록됐다는 거 혼동이 생겼죠. 지금 혼동이 생기면 가등기는 소멸하겠죠. 소멸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되냐? 칼로 여세요.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처분등기가 없다면 칼로 묶으세요. 자, 없다면 그랬죠? 없다면 자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지문 속에 뭐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뺀다 그랬죠, 그죠? 자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그거 건너갑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혼돈으로 소멸했잖아요. 혼돈으로 소멸했으니까 가등기는 무효됐죠. 무효됐으니까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갈로 묶인 부분은 있다면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밑보 시간에 배울 때 혼돈으로 소멸한다. 이해관계에서만 혼돈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중간 처분등기가 있다면 그 중간 처분등기가 이해관계이다 말입니다. 이해관계. 그럼 결과적으로 있다면 바꾸면 이해관계 있다는 얘기 돼버리죠. 이해관계 있다면 혼돈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는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본등기를 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가등기고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사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지문 속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포괄 승계인의 등기 절차로 설명하는데 가등기 절차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가등기 절차에서 누가 죽었다면 무조건 상속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등기 절차에서 누가 죽었다면 상속 등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본등기를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본등기 소유권 넘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소유권 넘어가는 목적이다. 그럼 본등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외웁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에 권리자가 죽든 의무자가 죽든 가등기 절차에서 누가 죽었다 무조건 상속 등기는 안 합니다. 본등기를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5번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중간처분등기 처리 문제입니다. 자 중간처분 처리 문제인데 자 중간처분 처리 문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자 현재 소유자 갑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등기합니다. 자 빨간색 숫자는요 등기한 날짜 순서에 따라 부여할 겁니다. 자 1월 1일자에 쓰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 1번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게 본등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등기 하기 전에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제3자가 또 팔아먹을 수 있죠. 자 팔아먹었습니다. 이 병의 등기는 가등기 하고 나서 두 번째 한 겁니다. 2월 1일자 두 번째인데 자요 병의 등기는 가등기 한 이후에 등기했습니까? 본등기하기 전에 했습니까? 그러면 요 중간이란 말은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등기 중간에 병의 등기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할 거다 말입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자 본등기 했을 때 날짜 순서에 따라 간다면 가등기 제일 먼저 했죠. 중간 처분등기 두 번째 했죠. 본등기는 세 번째 하죠. 자 날짜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됩니다만은 권리 순위를 따집니다. 순위는 본등기는요 을의 본등기는 2순위고 병의 중간 처분등기는 3순위죠. 그럼 권리 순위를 따진다면 본등기하고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가 빠르다는 얘기 돼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등기는 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중간 처분등기 요 등기는 후순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후순위를 날짜 순서와 같이 접목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등기는 중간 처분등기보다 나중에 했지만 선순위죠. 반대로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보다 먼저 했죠. 먼저 했지만 후순위 되잖아요. 그러면 비록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인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순위가 되는 중간 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요 본등기하고 중간 처분등기 관계를 봤을 때 요 관계가 본등기하고 중간 처분등기 요 두 개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면 살려도 되죠. 살려든데 중간 처분등기는 살아남다 말입니다. 살아남는데 후순위로 살아남겠죠. 근데 양립할 수 없다 말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 엎어진다 말입니다. 엎어진다 어느 거 날릴까요? 후순위 날리겠죠. 그래서 중간 처분등기 얘가 후순위잖아요. 후순위니까 이거는 날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 들어가야 되는 중간체 본등기 운명은 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명을 가지느냐 이 문제는 요 두 개의 관계가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요게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요게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양립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 바로 밑에 박스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권리 양립 여부에서 결론입니다. 완전한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안 돼요.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없고, 자, 그리고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은 배타성이 있죠. 배타성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용권은 서로 양립이 안 돼요. 그리고 담보권은 배타성이 없죠. 담보권은 배타성이 없으니까 담보권은 양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립 여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반드시 외워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양립 여부를 우리가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중간 처분등기는 여기는 무엇이 나오든 간에 다 양립이 안 된다 그랬죠. 양립이 안 되니까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 맞춘다 그랬잖아요. 양립은 직권 맞춰야 된다. 그러면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중간 처분등기 한 방에 다 직권 맞춘다 이래 날아간단 말입니다. 다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중간 처분등기는 다 양립이 안 되잖아요. 양립이 안 되니까 중간 처분등기가 다 날아가야 되죠. 다 날아간다. 직권 말소한단 말입니다. 근데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원칙에 이 말은 예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외는 말소 안 되는 게 있는데 말소 안 되는 예외가 딱 두 가지다 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 주어지든지 또는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지면 요 두 가지 조건 주어지면 양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려둔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양립으로 따진다. 양립되면 그대로 살려둔다. 이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립이 안 되면 날아가죠. 양립이 안 되면 날아가는데 양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려두는 것 두 가지 요게 답이 됩니다. 여기 답이 됩니다. 여기 답이 되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등기 전 또는 가등기 목적을 한다는 조건 주어지면 무조건 살려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박스 위에서 양쪽으로 1번 볼게요. 양쪽으로 1번 보시면은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등기는 모두 직권 맞추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날아가는 게 원칙.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첫 번째 살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자, 본등기가 소유권입니까? 본등기가 소유권이죠. 본등기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양립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다 날아간다. 직권 맞춘단 말입니다. 모든 등기 중간점은 직권 맞춘다.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자, 본등기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모든 등기와 양립 다 된다 그랬죠. 저당권은 양립 다 되니까 중간 처분등기 다 살려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장권 전체권 임차권입니다. 시장권 전체권 임차권의 이용권이죠. 자, 이용권은요, 이용권끼리는 양립 안 되고 담보권하고는 양립이 되죠. 자, 그러면 지장권 전체가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본등기가 지장권 전체권 임차권 이용권이죠. 그 중간 처분등기가 만약에 지장권 전체가 임차권으로 양립 안 되잖아요. 그럼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처분등기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으로 양립되잖아요. 그럼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 권리 두 개 비교한단 말이다. 그럼 방금 양립되지 않는 거 첫 번째 하달표에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만 다 날아갔죠. 세 번째 하달표 중간 처분등기가 이용권이다 말입니다. 이용권은 양립 안 되고 날아갔죠. 그럼 양립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양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려두는 예외가 양쪽으로 2번 그거다 말입니다. 양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려두는 예외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요 말이 주어지면 무조건 살려둔다. 그 두 가지를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인데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지금 현재 가등기 문제가 나오면은요. 가등기 하는 경우 있었죠. 공동당도 돼 있죠. 그리고 중간 처분등기 본등기 절차 있죠. 요 세 가지 전체로 문제를 낼 때는요. 일단 첫 번째 가등기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가등기 공동당도에 관한 얘기는 베이스를 깝니다. 깔고 본등기 절차 여기서 답을 만듭니다. 본등기 절차 여기서 답을 만들어요. 자, 본등기 절차 여기 답을 만드니까 여기서 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자, 앞에 이제 다시 넘겨보세요. 앞에지. 자, 본등기 절차입니다. 자, 본등기 절차에서 첫 번째 문제 되는 거. 자, 가등기할 때 권리자 뭐다. 본등기할 때 권리자 뭐다. 같다 그랬죠? 자,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한 사람이 직권만 할 수 있고 전원의 저런거도 되고 근데 한 사람이 저런거를 못한다. 자, 그거 2번이었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가등기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의무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것이 되고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이 표지에 자 본등기 안 하고 별도 소유권 등기했을 때 소유권 등기할 때 가등기는 혼돈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본등기는 못하죠. 근데 중간 처분등기 있다 그러면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본등기나 수 있다. 자, 네 번째. 가등기 후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상속 등기는 무조건 안 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 네 가지는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시험 문제 나면 글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문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문장이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게 무조건 그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문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문장이 변형되는 사료로 변형되는 게 이제 5번인 겁니다. 사료로 변형되는 게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는 사료로 변형되는 거 이런 걸 힘들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힘드는데 무조건 양립이다. 양립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무조건 살려둔다. 그 두 가지. 양립을 해결한다. 요거 하나.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무조건 살려둔다. 요거 두 가지. 요것만 외워두시면 해석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청산 절차 거치지 아니야 첨부 정보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기초에 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나 그 본등기는 직구로 말소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했는 거 전혀 생뚱맞는 얘기죠. 첨부죠 이거. 뭐 첨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등기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 문제라면 처음 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냐? 안에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거 끌고 와 써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뭔가 알고 있는 거 끌고 나와야 되는데 끄집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느 걸 끌고 나올 거냐는 묻는 거 찾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묻는 거 찾읍시다. 자, 뭘 물었습니까? 직구나 말소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자, 본등기를 직구나 말소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29도 1호 29도 1호 2호는 해봤자 뭐요거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 이 시점 대상이 되고 이래 나오죠. 그럼 직권말소 물었으니까 그럼 29조 1호 2호 이거 돌아온단 말입니다. 1호 2호입니다. 그럼 본등기가 29도 1호 2호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직권말소 하는 거 맞고 1호 2호 아니라면 틀리고 이거겠죠. 자, 그러면 자 1호 2호인지 따져볼게요. 자, 이 본등기가 이 본등기죠. 자, 이 본등기가 29도 1호 2호에 해당하는 데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등기가 자, 어떻게 했냐? 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였죠. 모르겠고 이거. 그럼 어쨌든 첨부서를 안 들어오고 본등기 했잖아요. 첨부서를 안 들어오고 본등기 했죠. 그 첨부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모 이해하자입니까? 서류 문제죠. 서류 문제잖아. 서류 문제니까 사모 이하자죠. 사모 이하자입니다. 사모 이하자가 있습니다. 그 등기는 무효 유효. 실체 관계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유효하죠. 그러면 유효하다면 실정에 부합해야 되죠. 그럼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서류가 안 되는데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니까 서류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청산 절차 거치지 아니했죠. 청산 안 해서 서류가 안 들어왔죠. 그럼 청산 안 했다. 소유권 넘어갈 실체가 형성되었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럼 실체가 없잖아 지금.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무효 유효? 무효.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이래 냅니다. 청산 거친 후 요렇게 주어지면 첨부서를 적용 안 했습니다. 하자 생겼죠. 하자가 생겼는데 실제가 생겼습니까? 청산을 했으니까 소유권 넘어가는 실제는 생겼잖아요. 실정에 부합할 수가 있죠. 부합하니까 이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로 가겠지. 이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청산을 안 했으니까 실제 소유권 이전에 실제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면 실제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실제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지. 자, 무효입니다. 자,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다. 자,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는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는 아니지. 1호 2호가 아니잖아 지금. 1호 2호 1대 직권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1호 2호일 때 직권 말소 이건 1호 2호 이다 아니다? 아니죠. 1호 2호가 아니니까 직권 말소할 수는 없지. 모르는 겁니까? 못 써먹는 겁니까? 못 써먹는 거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등기법이. 이런 문장이 책에 어디에도 있느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법조문 어디 있냐? 법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없단 말입니다.
없고 29도 1고 2월 때는 해봤자 무효다 직권만쳐 대사해야 된다. 요것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럼 29도 1고 2월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여러분들 자꾸 외워가는 게 뭐냐면 29죠 무효다 직권만쳐 대사해야 된다.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29도 1고 2월을 자꾸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를 외워야 된단 말이다. 그거를 자꾸 또 들은 이유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9도 1고 2월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29도 1고 2호가 아니잖아. 아니까 직권만쳐 대상이 아니지. 자, 그러면 무효죠. 무효죠. 말소 확인해야 되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말소할까요?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무효니까 날라가긴 날라간단 말이다. 날라가긴 날라가는데 이거는 직권으로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해 말소되지 직권으로 말소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따지는 게 이겁니다. 자, 요거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직권을 맞추는 거 물었습니다. 직권 맞추는 거 물었는데 요 본능이 요거 물었어요. 요거 따져야 돼요. 요거 따진데 요게 첨부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첨부서 제공하는데 첨부서를 왜 제공하냐? 청사를 안 거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다 요래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요래 따지는 겁니다. 번호 적어놓으세요. 요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부터 하나하나 가잖아 지금. 앞에부터 가는 게 아니고 뒤에부터 가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따지니까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면 가등기 본등기상 해계지는 등기로서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자, 뭘 물었습니까? 직권말소하는 게 맞냐 물었죠. 자, 요 등기에 직권말소하느냐 물었죠. 자, 요 등기가 어떤 등기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을 말소합니까? 말소하죠. 자, 직권 말소한다. 대체 말소한답니다. 자, 예배 있죠. 예배했습니다.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하는 조건 전혀 말소하지 않죠. 그럼 이 앞에서 가등기 전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가등기에 목적한다는 말 있어 없어요? 없죠. 예외 정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소하는 거 맞지? 그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왜 안 물었냐? 요거 물었으니까. 요거 맞춰야 되는 게 물었으니까. 요 등기와 본등기 요게 제 양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거는 직권 말소한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직권 말소하는 거 맞지?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앞에 거 보느냐 안 보느냐는 묻는 게 뭘 묻느냐에 따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묻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소위가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요거 나옵니다. 가등기 먼저 했죠. 본등기 전이죠. 그럼 이건 중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전이니까 중간 기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예요. 자, 중간 처분등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양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따라 달라지죠. 양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그럼 일단 양립부터 따져야 되죠. 양립부터 따지면 일단 등기 두 개 나와야 되겠죠. 자,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중간 처분 등기가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간 처분 등기가 저당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등기가 뭡니까? 가등기고 본등기 전 본등기가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양립. 자,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 안 돼. 양립 안 되니까 등기거나 직권은 말소한다. 맞지? 본등기가 저당권이다. 그럼 이 저당권 이거 나오면 양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소유권이 본등기잖아. 소유권에 양립되는 건 없잖아. 이거 중심으로 봐야 되지.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본등기 하는 경우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 본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뭘 물었습니까?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물었죠.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물으면서 가처 본등기죠. 자, 가처 본등기입니다. 자, 가처 본등기를 말소하느냐 물었는데 본등기 한다 그랬죠. 자, 본등기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죠.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할 때 가처 본등기입니다. 양립해야 하네요. 양립 안 하죠. 양립하니까 말소하는 거 맞죠? 자, 근데 예배 있죠. 자, 말소하지 양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따져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양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소 된다는데 요 가처분의 가등기에 대한 그랬죠. 가등기에 대한 거니까 가등기는 목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등기는 목적을 한다는 얘기죠. 가등기는 목적을 한다는 조건 주어졌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다 맞지? 만약에 자 요거 뺍니다. 요거 빼버리면은 양립하지 않으니까 말소 되는 거지. 그 말소 양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외적인 조건 있나 없나 한 번 더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본등기죠. 아, 요 말로 안 돼. 그럼 무조건 중간 처분등기다. 자, 중간 처분등기입니다. 자, 중간 처분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본등기 전에 격려된 어쩌고 저쩌고 가처분등기죠. 요 등기잖아요. 요 등기. 가처분등기잖아요. 그죠? 뭐 가처분등기가 중간 처분등기죠. 자, 본등기는 무슨 권리? 소유권. 자, 소유권의 본등기입니다. 중간 처분등기는 가처분등기죠. 가처분등기. 자, 양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양립하니까 날라가죠. 자, 양립하지만 날라간다. 예배 있죠. 예배가 뭐?
가등기 목적, 가등기 전이라는 조건 조제되죠. 그럼 이 가등기 가처분에 가등기는 목적을 합니까? 가등기 전입니까? 가등기 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가등기 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뒤에서 보는 겁니다. 가등기 전 아니죠 이거? 가등기 목적입니까? 안 하잖아요. 이 가처분은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이지.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아니잖아요. 그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아니죠. 그럼 가등기를 목적하는 데 조건 없죠. 가등기 전하는 조건 없죠. 그럼 말소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없죠? 없죠. 없으니까 직권을 말소하는 거 맞지. 지금 요거를 제가 요거 두 개를 왜 붙여놨냐 말입니다. 왜 딱 붙여놨냐? 가처분이죠. 가처분은 소유권은 양립 안 되는 건 맞죠. 양립 안 되는 건 말소 되는데 말소 안 되는 데는 예외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래 낸단 말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알고 가등기 목적을 한다. 요거는 소유자에 대한 거잖아요.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에 대한 거죠. 가등기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가 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되는 거지.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글자로 배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거. 문장 외우지 마세요. 문장 외우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주어진 거 해석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에 대한 문제 지문요 한 5, 60개 봤습니다. 한 5, 60개 봤지만 똑같은 건 없잖아 지금. 똑같은 건 없습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까? 어느잖아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그 표현이 다른 거잖아 그죠? 그 표현 다른 거 이거를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외울 거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여러분은 외울 거 많다고 느껴지지만요 다른 것들은 훨씬 적습니다. 공부만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자꾸 그래 되죠. 참고로 공식은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일단 외워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잊어먹어 이거. 공부를 자꾸 잊어먹는 게 왜 잊어먹냐? 비슷비슷한 절차가 많잖아요 지금. 공식법입니다. 외우는 대상이 비슷비슷합니까? 아니 비슷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다 다른 거잖아 그죠? 다 다른 거야.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여러분이 그게 외우지 못했다고 자꾸 느끼는 게 뭐냐니까 못 써먹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해석돼버리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간단하죠 그죠? 이거는 가등기에 대한 거고 이건 소유자에 대한 거고 다른 거잖아요. 가등기에 대한 건 살려두고 소유자에 대한 거는 가등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날아가고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방법 어떻게 푸는지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푸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본등기하는 경우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감료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자 뭘 물었습니까? 자 경매 기입 등기 이거 말소하느냐는 이거 물었죠 그죠? 말소하는 물었습니다. 자 본등기 하는 경우죠. 본등기 가등기 전이라고 그랬죠? 가등기 전입니다. 자 가등기 전이며 가등기 전에 조건 주어졌죠. 자 본등기 무슨 권리예요 지금? 소유권의 본등기죠. 소유권의 본등기입니다. 경매입니다. 양립해야 하네요. 양립 안 하죠. 양립 안 하니까 날아가는 거 맞죠? 날아가는 게 맞는데 가등기 전에는 조건 나왔잖아요 지금. 가등기 조건 주어졌으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양립 안 하니까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 두 가지.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그걸 보란 말입니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등기를 목적하는 요걸 한 번 더 봐야 되죠. 날아가잖아요. 가등기를 목적하는 조건 안 나오니까 날아가는 거 결론이고 양립 안 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니까 가등기 전이라는 조건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지금? 자,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에 의한 청구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자 이 말 명시되라다. 이건 무조건 중간치 본등기 치는 문제. 자 중간치 본등기 무슨 등기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요등기네. 이게 중간치 본등기잖아요. 가압류등기죠 그죠? 가압류등기입니다. 본등기 무슨 권리? 소유과. 자 가압류 양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럼 날아가죠? 날아간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봐야 되지. 조건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 가등기 목적에 말 나왔네. 말 나왔으니까 날아간다 안 날아가지 이거. 이해되죠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거래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자 뭘 물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등기 신청이죠. 본등기입니다. 자 본등기는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OX 되는 거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한 지분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본등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자 지분에 관한 본등기 돼야 한대요. 지분에 관한 본등기 되죠. 지분에 본등기 되는 거 없다 틀렸지. 그건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왜 안 봅니까? 요거 물었잖아요.
요걸 근데 요거 해결하는 거는 지분만에 가는 본들이 된다 알고 있잖아요. 요거 해결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앞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지. 자, 하나의 가등기 여러 사람의 가등기 건자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일부 가등기 건자는 공유를 보존하게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뭘 물었습니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냐 물었죠. 그죠?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을 물었습니다. 전부에 관한 본등기는 돼야 안 돼요. 모르지. 한 사람의 전부를 위한 되고 전부가 전부를 위한 건 되지. 그럼 전부를 위한 거는 누가 하는지를 봐야 되지. 한 사람의 전부를 위한 거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전부가 전부를 위한 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를 위한 가등기 본등기는 물었으니까 누군지를 봐야지 이제. 누군지를 보니까 일부가 전부를 위한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자, 앞으로 보세요. 9번에서는 여기서는 뭘 물었냐?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물었죠. 지분에 관한 본등기는 지분권자가 하는 겁니까? 전원이 하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지분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가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전체 따질 필요 없고 이거는 정부를 위한 본등기를 벌었으니까 정부를 위한 본등기는 한 사람의 전부는 안 되고 전원의 전부는 되잖아요. 그 전부라니까 한 사람의 전원인지 따져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갈 필요 없잖아 이거는.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죠? 되겠죠 그죠? 묻는 게 뭘 묻느냐에 따라 가야 되는 게 있고도 안 가야 되는 거도 있고 그래 따지는 겁니다. 자, 가등기고 맞죠? 가등기를 마친 후에 본등기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 누가 죽었습니다. 자 죽었죠? 가등기 절차입니까? 죽었죠? 자, 문장 속에서 상속 등기 하느냐 안 하냐는 다시 세요. 상속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무조건 맞아요. 누가 죽었다. 가등기 절차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상속 등기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상속 등기 한 후 이래 따진단 말이야. 이래 한단 말이야. 상속 등기 한 후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 등기 무조건 안 한다.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가등기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제3자다. 뭘 물었습니까? 의무자가 제3자가 되느냐 물었죠. 자, 본등기 의무자가 제3자 되느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제3자가 되는 거는 없죠. 틀렸죠. 법적 문제 볼 필요 없고. 제3자가 본등기 의무자를 물었으니까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의무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3자는 안 되는 거지. 제3자 안 되는 거 앞에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혹시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이래 적어지면 어떨까? 그럼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우리가 무슨 권이냐 이거 안 따졌잖아요. 중간 처분은 그죠? 중간에 어떤 등기 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본등기 의무자가 달라지지 않는데 본등기 의무자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자, 판결의 주문과 이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에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뭘 물었습니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판결을 가지고 본등기할 수 있냐? 이거 물었죠. 자, 판결을 가지고 본등기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 지식이 우리가 판결에 따른 등기하려면 판결문에 등기할 내용이 나와야 되죠. 판결과 등기할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판결과 등기할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봅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니까 자, 본등기 절차 이해가 취지가 없다 그랬죠. 판결문에 본등기할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등기 못하는 것이. 주문과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알 필요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판결문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포인트니까. 주문과 이유에 나오는지 그거는 판결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주문은요 주된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된 문장. 주된 이건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유. 그 내용들은 여기에 판결과 주문과 이유란 겁니다. 근데 그 판결문 이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 지상권 설정 청권 모전 가등기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자 이 말 나오냐 명시등한데 이거 무조건 중간 처분의 처리 문제다. 자, 중간 처분 등기를 찾으세요. 중간 처분 등기가 무슨 등기? 요 등기죠. 요 등기가 저당권이잖아요. 자, 본등기가 무슨 권리? 지상권이죠. 그 지상권이죠. 저당권이죠. 양립돼야 안 돼요? 돼요. 양립되면 무조건 살려둔다? 틀렸죠. 양립 안 되면은 이제 가등기 전인지 가등기 목적인지 찾고 양립된다고 무조건 살려두는 거지 끝. 자,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는 경우 가등기고 본등기자 이 말 나오는데 무조건 중간치 본등기 실험 문제래. 자, 중간치 본등기 찾습니다. 중간치 본등기가 뭡니까? 등기. 요 등기잖아요. 요 등기죠. 그죠? 자, 요 등기입니다. 자, 요 등기하고 자, 본등기는 무슨 권리? 소유권. 자, 소유권이죠. 소유권하고 요 등기.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양립 안 되지. 양립은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지. 안 날아갑니다. 자, 지금 맞춰죠? 다 날아갑니까? 예외 있잖아요. 예외가 뭐 있습니까?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두 개 살려두죠. 그런데 전부 이건 아니죠. 자, 임차권 설정 청구 모든 가등기와 기한 본등기 마친 경우 등기거나 가등기 본등기 전 이 말 나온대. 자, 무조건 중간처분 처리 문제는 자, 중간처분 등기를 찾으세요. 중간처분 등기가 뭡니까? 요 등기, 요 등기, 용의권 등기죠. 자, 용의권 등기입니다. 자, 본등기는 무슨 권리? 임차권. 자, 임차권과 이용권은 양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양립하니까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날아가는데 예외 있죠?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있죠? 가등기 전에 있습니까? 없죠. 가등기 목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맞지. 양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등기 목적, 가등기 전 찾는 거야. 자, 임차권 설정 청구 보전 가등기와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 가등기 본등기 전 이 말 나오는데 무조건 중간 처분 등기 처리 문제네. 자, 중간 처분 등기를 찾으세요. 중간 처분 등기가 뭡니까? 요 등기. 요 등기가 저당권이잖아요. 자, 본등기는 무슨 권리? 임차권. 자, 임차권과 저당권 양립해야 하네요. 하죠. 양립하니까 무조건 살려둔다. 맞지? 양립 안 되면 이제 두 가지 따지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 보전 가등기와 본등기 하는 경우 등기나 가등기 본등기자 이 말 나온대. 자, 무조건 중간 처분 등기네. 자, 중간 처분 등기가 무슨 등기? 요 등기. 요 등기가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 본등기가 무슨 권리? 저당권.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해야 하네요. 양립하죠. 양립하니까 말소할 수 없다. 맞네. 끝. 14번부터 18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문제예요. 지금. 글자는 다 다르죠. 지금. 글자는 다르더라도 내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겁니다. 자, 취자고 설정 등 청구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 가등기 본등기 전 이말 나왔죠. 무조건 중간 처분 등기 처리 문제. 중간 처분 등기가 무슨 권리? 요 등기가 저당권이죠. 요 등기가 본등기가 무슨 권리? 취장권. 취장권 양립해야 해요. 해요. 그럼 말소 대상 아니지. 자, 등기나 소유권 이전 청구 모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경우 저 가등기고 본등기 전 이 말 나오는데 무조건 중간 처분 처리 문제래. 자, 중간 처분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요 등기죠.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 등기. 자, 본등기는 무슨 권리? 소유권. 자, 소유권은 가처분은 양립해야 하네요. 양립 안 해요. 양립 안 해. 날아가죠. 날아간다. 근데 요거는 예외 있죠. 날아간다면 이제 예외 따집니다.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따져야죠. 자, 요 가처분 글자 앞에 가등기 전입니까? 아니죠. 가등기 목적입니까? 그 말 나오는데 가등기 상의 권리는 목적인데 그 말 나왔죠. 가등기는 목적을 한다니까 말소해야 하나요? 하면 안 되지. 이해되죠? 그죠? 다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다 말이야.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 이거 양립하지 않는다면 날아간다. 단 양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살려준다. 요거 배우죠?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조금 외웠잖아. 그죠? 딱 요거 외워놨잖아요. 요거 외워가지고 문제 이만큼 풀면 되잖아요.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공법 같은 게 이만큼 풀어내려면 이만큼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공식은 이거 다 안 외우잖아요. 딱 세 글자 외우잖아요. 양립하지 않는다 날아간다. 양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살려준다. 딱 세 글자 외웠죠. 세 글자 외워가지고 14번부터 20번 이만큼 풀어내잖아 지금. 몇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 외워가지고 많이 풀어내는데 그죠? 변하잖아. 그죠? 수학입니다. 단기본 수학입니다. 수학 문제 보면 공식 외워야 되죠. 공식 외워야 된다. 가등기 전, 가등기 목적 살려준다. 이거 외워야 되죠. 양립하지 않는다만 날아간다. 이거 외워야 되죠. 그죠? 근데 양립하지 않는다만 날아간다. 이 말 나옵니까 지금? 한 번도 나오잖아요. 양립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례가 나와 사례로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에서 문제 지문서에서 공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에 저당원 설정 청구 먼저 가등기를 해준 뒤 병이가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했더라도 가등기한테 법등기 시작 의무자는 갑이다. 뭘 물었습니까? 의무자가 갑이냐 이거 물었죠. 자, 본등기한테 의무자가 갑이냐 이거 물었습니다. 자, 본등기한테 의무자가 갑이냐 물었으니까 가등기한테 의무자가 갑인지만 따지면 되지. 가등기한테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 같으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갑인지 따지면 됩니다. 그럼 가등기 요구 했잖아. 그죠? 가등기였습니다. 자, 본등기 요거 물었으니까, 자, 요걸 물었으니까 요게 가등기라 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의무자 따지면 돼요. 의무자가 갑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럼 가등기가 자, 저당원 설정 가등기 하죠. 자,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주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해 주는 거니까 가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 갑이지. 갑이 의무자니까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맞지. 끝. 가등기할 때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 같잖아요. 그럼 갑이 의무자인다. 그럼 가등기할 때 의무자 갑인지만 따지면 되지. 미수할 것을 안 따지는 겁니다. 자, 가등기 권리자 여럿이 있는 경우 그 1인이
공임을 거두는 중요해요. 가등기 정부에 대한 본능이 신청할 수 있다. 뭘 물었습니까? 본능이 신청할 수 있냐 물었죠. 정부에 대한 본능이 신청할 수 있냐 물었죠. OX 모른다. 누군지를 봐야지 이제. 누군지. 전원이라 그러면 전부 하는 거 맞고 한 사람에는 전부는 틀리고 그럼 누군지를 보니까 누군지는 1인이죠. 한 사람의 전부를 위한 거는 반대죠. 가등기 거래자가 가등기의 범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범등기로서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별도로 이전 등기 했습니다. 자, 이전 등기 했을 때 자, 가등기와 본등기가 저촉되는 중간 취업 등기 없다면 가등기가 본등기 할 수 없다. 자, 본등기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죠. 그죠? 가등기가 본등기 할 수 있나 없나 물으면서 자, 요거 줬죠, 지가. 자, 없다 그랬죠. 없는 거 빼고. 없는 거 빼고. 자, 빼고. 자, 가등기인데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봐야 됩니다. 얘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가등기를 따집니다. 가등기가 여기 있죠. 요 가등기 있죠. 자, 이 자가 있죠. 이 자가 가등기 가지고 있었죠. 자, 소유권까지 취득했죠. 소유권. 그럼 이 자는 가등기도 있고 소유권까지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은 가등기 동시에 기속했죠. 그럼 이거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니까 가등기는 무효, 유효? 무효. 무효하니까 본등기 할 수는 없다. 맞지? 자, 왜 이래 가느냐 말입니다. 이것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있냐 물었으니까 가등기가 유효하다면 본등기 할 수는 있고 가등기가 무효하면 본등기 못하잖아요. 그럼 가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는 가등기를 봐야지 이제. 그럼 요거를 물었으니까 여기를 본다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있나 없나 물었으니까 가등기가 살아있으면 본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가 무효면 본등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봐야 되니까 이 가등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가등기를 보니까 이 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했잖아요. 그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가등기를 소멸하잖아요. 이것이 소멸해버리니까 이거 무효돼버리잖아요. 무효돼버리니까 본등기를 못하지. 어떤 거는 여기서 보고 요래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래 오고 그 다음에 요래 가고 요래 가 이래 가는데 이건 왜 이래 갔냐 말이야. 이유는 이걸 물었으니까 바로 간 거예요 지금. 묻는 걸 이걸 물었으니까 바로 가는 거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왜 전부가 여기서 바로 이래 가버렸냐 말이야. 중간에 이거 안 보고 어떤 거라도 여기서 요래 와가지고 요래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래 안 오고 이거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왜 갔냐 그러니까 본등기하는 거는 전부는 일일은 못하고 전부를 할 수 있다. 사람을 봐야 되니까. 사람이 누군지 다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묻는 게 뭘 묻는지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봐야 묻는 걸 찾으려면 뭘 봐야 될지가 나오니까.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연습하는 거. 자, 답이 몇 번이냐 만나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안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지금 하다는 거죠. 하고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이거 다 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초반에 이해됩니다. 혼자가 돼야 돼 이게. 혼자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그대로 해보고 안 되는 것은 또 찾아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사례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A 건물의 값 소유가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를 3월 4일자 하였다. 자, 위 가등기에 기한 2월 10월 10월자 법등기 했다. 자, 다음 중 직권말소 하는 등기다. 자, 직권말소 되는 거 모릅니다. 자, 직권말소 되는 거 물었습니다. 자, 가등기는 며칠자? 3월 4일. 자, 본등기는 며칠자? 10월 18일. 자, 그런데 이 본등기 순서는 며칠자? 3월 4일. 맞죠? 가등기 순서는 본등기 순서는 가등기 순서에 따라가자는 거죠. 자, 직권말소는 물었습니다. 자, 보기 1번.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 요 말 나왔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무조건 살려듭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 무조건 살려듭니다. 임차권을 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늦는데요. 이런 거 다시 좀 말하는 얘기다. 우리는 대항할 수 있나 없나 사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등기부는 절차잖아요. 절차. 그러면 대항할 수 있나 없나는 따질 필요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 그랬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살아남는 거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다시 말좀 늦었는데 왜 대항할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건 민법 따지는 거고 우리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월 10월자 감액이어서 7월 10일자, 자, 7월자 경매입니다. 자, 경매 등기입니다. 자, 경매 등기입니다. 경매 등기는, 자, 경매 등기는 7월 5일자를 했죠? 자, 근데 경매 등기 순서를 따질 때는 말소 기준물의 순서에 따라가는 거지. 말소 기준물의 순서에 따라가니까 이 경매는 7월 5일자 경매가 아니고 3월 15일자 경매지. 3월 15일자 경매죠.
경매는 말소 기준권의 순서에 따라가자는 거죠. 그럼 3월 15일자 경매입니다. 그럼 경매는 3월 15일자. 자, 본능일은 며칠자? 3월 4일. 빨리 늦어요. 늦어요. 그럼 날아가는 거지. 2월자 저당권의 기한 7월 1일자 경매입니다. 경매는 말소 기준권의 순서 따라갑니다. 며칠자 순서? 7월 6일 아니고 2월 5일자지가. 2월 5일자 순서니까 가등기는 본능일은 3월 4일이죠. 빨리 늦어요. 빠르죠. 빠르니까 살려두는 거지. 가등기 전이잖아요. 가등기사의 권리 목적 이 말 나왔습니다. 무조건 살려둡니다. 가등기 권리 목적 뭐 나왔습니다. 무조건 살려둡니다. 끝. 날짜 이거는 볼 필요 없고 뒤에 뭔지를 볼 필요 없고 가등기 목적만 나오면 무조건 살려두고. 어렵지 않죠? 자, 가등기에 관한 얘기 다 끝났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다 끝났는데 자, 그럼 여러분 어디가 제일 힘듭니까 지금? 자, 1번 한번 가보세요. 2번 2페이지 1번입니다. 1번. 자, 가등기 하는 경우 있죠? 하는 경우 너무 힘든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 4페이지 공동단독 있죠?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본능의 절차 있죠? 5페이지 밑에 내용들 있죠? 자, 뒷페이지 중간 처분 등의 처리 문제 있죠? 너무 어려운 얘기들입니까? 아니죠? 할만하죠? 할만하다 말입니다. 가등기는 이제 여러분이 한 문제 맞췄단 말입니다. 기껏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다 해결했잖아요. 단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서 틀렸거냐 말이다. 어디서 틀렸거냐? 본능의 절차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본능의 절차는요. 함정은 안 파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잖아 논리. 논리는 따지는 논리는 실수를 안 한다 말이다. 속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 1번 가등기 하는 경우는 그건 논리입니다. 논리 함정은 안 파요. 근데 어디서 실수하느냐? 두 번째 공동단도 거기서 실수합니다. 공동단도 거기서 글자 가지고 이거는 장난치잖아요. 이거는. 의무자 승낙인지 명의인 승낙인지 공동기 단도인지 요거는 장난친다 말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조심하고 다른 거 본능의 절차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관한 얘기 하나 끝났습니다. 가등기 끝났고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이까지 가지고 그죠?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이죠. 그럼 5월 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몇 개월 공부했습니까? 한 5달, 한 넉 달 공부했잖아요, 그죠? 넉 달 공부해서 요만큼 되죠. 자, 앞으로 시험지를 갈때 얼마 남았습니까? 더 남았죠. 그럼 지금 했는 만큼 또 할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했는 만큼 할 기회가 남았으니까 했는 거 요거까지는 이게 되자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걸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장에 막 맞춰낼까 못 맞춰낼까? 맞춰내는 겁니다, 이거. 넉 달 해가지고 이만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연습하는 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소액금 보존 등기 들어갑니다. 자, 소액거래 관한 등기 들어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어려웠냐 말입니다. 가등기가 안 어려워요, 이거. 가등기가 절대 안 들립니다. 어디서 틀리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서 틀립니다. 그거 틀립니다. 그거 왜 틀리냐 말입니다. 민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민법이 나중에 해보면 됩니다. 알 거예요. 자, 소액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액권 보존 등기. 자, 여러분 이론 정리 교재 8페이지에 자, 소액권 보존 등기인데요. 자, 소액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액권 보존 등기는요.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신청하는 겁니다. 자, 신청으로 보존 등기 하는 거는요. 자,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요. 네 사람이 있는데 자, 1호, 2호, 3호, 4호인데 자, 토지 보존 등기 하는 거는요. 1호, 2호, 3호 요거는 토지입니다. 건물 보존은 건 네 가지가 됩니다. 자, 내가 되는데, 자, 여기서 대당상 명의인이다 말입니다. 대당상 명의는요, 자, 내가 대당상 명의이다. 내 땅이죠? 내가 보존등기합니다. 자, 아버지가 대당상 명의입니다. 누구 땅? 아버지 땅.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현재는 누구 거? 내 거. 그럼 내가 대당상 명의라든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당상 명의라면 내가 보존등기 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 명의는요, 자, 이 명의는 보존등기하죠. 보존등기가 최초의 등기입니까?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최초의 명의인이 보존등기 하는 겁니다. 최초의 등기니까 최초 명의를 보존 등기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이 말은 예배 있다는 얘기죠. 자, 예배는 최초가 아는 사람이겠지. 최초가 아는 사람은 이전받은 자겠죠. 두 번째 사람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 등기 원래는 못하는데 이전받은 자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조건 주어지면 이전받은 자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전받은 자가 보존 등기 한다라고 하려면 요 예외적인 사망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예외적인 사망이 없으면 이전받은 자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당성 명예이고, 자, 판결입니다. 자, 판결인데, 자, 지금 이 판결 가지고 무슨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하죠. 보존 등기합니다. 자, 보존 등기는 물권 등기 있다 없다? 없죠. 물권 등 없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 등 없는 판결을 합니다. 그게 확인 판결입니다.
확인 판결은 물권분당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권분당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권분당 일어나지 않는 보존등기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예외했습니다. 자, 요거 얘는 잠시 후에 할 거고. 자, 수용입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이죠. 자,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이다. 이거는 최초의 취득입니까? 최초의 취득이니까 최초의 등기를 하는 게 맞겠죠. 최초의 등기가 보존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존등기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보존등기는 맞는데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등기부 있습니까? 등기부 있죠. 등기부 있습니다. 원칙대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보존등기 하라는 원칙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러면 버리고 새로 등기하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존등기 하느냐 이전 등기 하느냐 이거는 수용의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수용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다 가능한데 보존등기 하느냐 이전 등기 하느냐 판단은 등기된다 안 된다 여기를 구분짓고 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이제 수용 나왔습니다. 수용 나면 반드시 여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확인하고 수용이라는 주제 나왔습니다. 당연히 보존등기 들어가지 마시고 등기됐다면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여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요거 놓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시공구장 증명서면 가지고는 건물만 보존등기 됩니다. 토지는 보존등기 안 됩니다. 토지는 보존등기 안 된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대장이 다 있죠. 모든 토지는 대장이 다 있으니까 모든 토지는 대장산 명의로 다 보존등기 돼요. 근데 건물입니다. 건물은 대장 없는 건물도 있죠. 대장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산 명의로 보존등기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구장 증명서면 가지고 보존등기하는 거는 건물만 되지 토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시공구장 정면 이 말 나옵니다. 시공구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건물인지 토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얘기고, 자, 직권을 보존등기합니다. 직권을 보존등기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법원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와 임차권 등기하는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이 엔드가 됐을 때 직권 보존등기합니다. 그럼 출제자가 장난치는 장소는 법원 배포로 세무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세무서는 직권 보존등기 못합니다. 그 법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등기냐?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일 때 직권을 보존등기하는 겁니다. 그 처분 제한과 임차권 등기 아니고 빼고 나머지 가등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당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 등기에 한해서 직권 보존등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보존등기 신청과 직권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틀이고, 자,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들, 자, 판결에 관한 얘기는 좀 더 세부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자, 판결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 자, 판결에 관한 얘기가, 자, 판결에 관한 얘기, 자, 거기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9페이지. 자, 9페이지 넘겨보시면 확인 판결 나오죠, 그죠? 자, 요 판결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확인 판결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자, 거기 9페이지에 상담하고 그 그림은요, 뭐인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뭐인 것처럼 그려놨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딱 지문 딱 두 개입니다. 이거는 딱 두 개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실제 소유자 갑입니다. 실제 소유자 갑입니다. 자, 보존등기합니다. 누가 보존등기하는 맞겠습니까? 갑이 하는 게 맞겠죠. 갑이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등기 하려면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다. 대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장산 명의인입니까? 대장산 명의니까 대장 가지고 소유권 입증됐죠. 그럼 요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대장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죠. 뭔 말이냐? 대장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보존등기 합니다. 누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갑이 하는 게 맞겠죠. 갑이 하는 게 맞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가느냐? 법원에 가는 겁니다. 자, 법원에 가서 자기 소유권을 입증하러 가는데 참고로 법원에 간다는 얘기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소송은요. 혼자 가서는 소송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송은요. 반드시 누군지 한 명 데려가야 됩니다. 상대방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법원에 갑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누가 제일 만만합니까? 요게 제일 만만하죠. 직권하면서 지가 소유자다 앉아있으니까 자, 얘를 상대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갈 때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넘겨주라고 이 얘기를 못합니다. 넘겨줄 매매 이런 거 없었잖아, 그죠? 넘겨주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는 못하지만 원래 내 거였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이 지 나름대로 직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A도 지 나름대로 직거라고 주장하겠죠. 자,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갑의 주장이 맞다는 말입니다. 갑의 주장이 맞다면 이 부동산은 갑이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갑에게 성소의 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인 판결 받았다 확인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갑이 소유자입니까? 진작부터 소유자였지. 진작부터 소유권은 갑에게 소유권은 발생돼 있었죠. 소유권은 발생돼 있었죠. 물권 변동은 진짜 일어났죠. 일어났고 확인했을 뿐이지 요때 물권 변동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럼 확인 판결 받았을 때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물권 변동 없는 판결이니까 물권 변동 없는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권 변동 없는 등기가 보존 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판결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주제는
주제는 이거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존 등기에서 판결을 받는데 이 판결이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등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었으니까 미등기였으니까 확인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미등기였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물어보세요. 만약에 자 A라는 사람이 집거 아니죠. 집것도 아니면서 뻔뻔스럽게 보존 등기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존 등기 해놨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는 누구? 갑. 등기부등 소유자는 A. 무효 유효 무효. 무효지만 외형은 존재하죠. 외형은 형식적 효력은 존재하죠. 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형적 효력이 존재하니까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효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갑이 확인 판결을 받아봤자 등기와 보존 등기 안 해줍니다. 하나 있죠. 또다시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먼저 날려야 되죠. 먼저 날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다면 일단은요 대상상 명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거 말소 판결을 받습니다. 자 말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소 명의로 판결을 받다 말소하겠죠? 말소했습니다. 등기부 없었습니다. 미등기 됐습니까 이제 보존 등기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보존 등기 하는데 보존 등기 하려고 다시 확인 판결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확인 판결 받을 필요 없이 보존 등기 말소 판결 이거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보존 등기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았죠.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다시 보존 등기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었죠. 그래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데 보존 등기 할 때 이 판결도 있고 이 판결도 있죠. 그럼 어느 판결을 받을 것이냐 문제는 미등기였다면 확인 판결 받을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는다. 등기된 부동산일 때 확인 판결 받아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죠? 등기된 부동산은 확인 판결 받는다 이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야 된다. 딱 요겁니다. 요거 하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다시 확인 판결 봅니다. 자 확인 판결 받을 때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상상 명의를 상대로 한 게 맞다 그랬죠. 자 대상상 명의를 상대로 한 게 맞는데 그런데 대상상 명의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말입니다. 대상상 명의는 못 찾겠다 말입니다. 못 찾겠다 불명이다 말입니다. 불명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상대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대상상 명의는 못 찾겠다 누구로 상대하냐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의 대상상 명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소유자가 못 찾겠다. 못 찾는 이유가 없어서 못 찾는 겁니까? 몰라서 못 찾는 겁니까? 아니지. 없어서 못 찾을 수도 있지. 토지는 무주의 토지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토지는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없어서 못 찾는 경우입니다가 없다 소유자가 없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면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입니다. 못 찾습니다.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서 못 찾는 경우는 없다. 건물은 신체가 동시에 바로 소유권 생기니까 건물이라면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없어서 못 찾는 건 아니지 그럼. 그럼 몰라서 못 찾습니다. 그럼 몰라서 못 찾는다.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몰라서 못 찾으니까 이거 바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으면 어딘가에 있잖아요.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은 없어서 없는 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으니까 그 내용을 그 사람을 찾아내면 들어갑니다. 찾아낸다. 그 내용을 바로 잡으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찾아오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없는 경우 국가를 한단 말입니다. 건물은 없어서 못 찾는 건 없어요.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몰라는 거는 내용 바로 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를 한다, 건물은 그 정정한 자를 상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외우는 거는 딱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외우지 마시고 하나만 외웁시다. 토지는 국가, 국가는 토지 요것만 매치시키도록 합니다. 그 대장산 명의는 못 찾겠단 말입니다. 못 찾게 되면 토지는 누구? 국가. 국가를 상대하는 건 어떤 상황? 토지일 때. 토지일 때는 국가를 상대한다. 국가를 상대하는 건 토지일 때. 이렇게 매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게 답니다. 이 그러면 얘기는 답니다. 이게 다하고 자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그거는 뭐냐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 판결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존등기합니다. 보존등기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할 수 있죠?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 하는 겁니다.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 그 판결은 확인 판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판결 받아도 되죠? 이 판결은 확인 판결 아니죠? 이행 판결이죠. 제가 판결에 관한 얘기를 설명해서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의 명칭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행 판결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아니잖아요. 그럼 이행 판결이다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 보존의결 판결은 확인 판결 받는 게 맞지만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의결 수 있죠. 자, 그리고 형성 판결 받아도 보존의결 하는 거 보존의결 수 있습니다. 자, 형성 판결은 뭐냐?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그랬죠. 자, 공유물 분할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유물일 당시에 부동산은 몇 개? 공유물일 당시에는 한 개죠. 등기부 몇 개? 한 개. 한 개 썼죠? 자, 두 개로 분할합니다. 부동산 몇 개 돼요? 두 개 되죠. 등기부 몇 개? 두 개 돼야 되죠.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그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은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니까 등기부를 새로 만들었다. 보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존의결 판결은 확인 판결의 원칙이죠.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의결 수 있죠. 형성 판결 받아도 보존의결 수 있죠. 그럼 우리 판결의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소유권 보존의결 판결은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소유권 보존의결 판결은 어떤 판결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게 오른쪽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의결 판결은 확인 판결에 맞겠지만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받아도 보존의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문제품입니다. 자, 보존의결 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이제. 자, 보존의결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느냐 말입니다. 요거 그 다음 주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보존의결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수용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의결 신청할 수 있다. 자, 신청할 수 없다. 자, 보존의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자, 소존의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누가? 이자가. 이자가 보존의결 수 있냐 이 물었죠. 자, 이 자는 어떤 자냐? 수용으로서 소유권 취득해서 증명하는 겁니까?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수용한 자는 보존의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자, 미등기 토지의 대장산 소유자로부터 정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의결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존의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자, 이자죠, 이자. 자, 이자가 보존의결 수 있냐 물었습니다. 자, 이 자는 어떤 자냐? 정리받은 자죠. 정리받은 자는 이전받은 자입니까? 이전받은 자죠. 자, 이전받은 자입니다. 이전받은 자는 보존의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전받으라는 조건 주어지면 할 수가 있죠. 자, 이전받은 자가 되느냐 물었는데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아니죠. 이전받은 자 아니니까 보존의결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나 없나 판단됐잖아요. 판단됐으니까 앞으로 볼 필요가 없지. 이전받은 자로 했잖아요. 이전받은 자니까 보존의결 못하는 거지. 최초 소유자가 보존의결 했잖아요. 이전받은 자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결론 나왔죠. 결론 나중에 앞으로 안 봐도 되지. 이래 푸는 겁니다. 지는 아니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갑이 신청한 미등기 건물로 갑으로부터 매선을 감면을 보존등기 하는 것을 이전등기 한다. 뭘 물었습니까? 이전등기 하는 게 맞냐? 이 물었죠. 이전등기 하느냐 물었습니다. 을입니까? 을이 이전등기 하는 게 맞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자, 을이 이전 매수한 자입니까? 매수는 이전받은 자죠.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자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전받은 자는 무슨 등기 돼요? 이전등기 돼요. 이전받은 자 이전등기 한단 맞네 거. 보존등기 하고 나서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 하느냐 이걸 물은 거야 이거. 이걸 물었으니까 이전받은 자가 이전등기 하는 거 맞지. 요거를 물었으니까 여기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은 대장산 소유자로부터 양손에 이전마다 양손인멸을 보존등기 한 경우 그 등기 실정에 부합하면 유효를 한다. 뭘 물었습니까? 무효냐 유효냐 이거 물었죠. 무효냐 유효냐 물었습니다. 뭐가 떠올랐습니까? 29조 1925 1925에 해당한다면 무효 1925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효 이거죠. 자, 그러면 무효냐 유효냐 물으면서 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물었잖아요. 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물었잖아요. 요 등기를 따집니다. 요 등기가 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입니다. 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되는 거죠.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는 어떤 보존등기냐? 자, 양수인의 이전마다 양수인 명의를 했죠. 자,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했잖아요, 지금.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했습니다. 자,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했죠, 지금. 해버리면 그 등기는 유효. 그럼 양수인 명의로 등기 해버렸잖아요. 했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 끝. 왜 이렇게 따지는데요? 왜 1호 2호로 가야 돼요? 이거를 물었으니까 이래 가는 거예요. 무효 유효를 물었으니까 이래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효 유효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물으면 무조건 1호 2호 이냐 안 했냐만 따지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무조건 1구 2는 있냐 안 따집니다. 1구 2호 관할 2번이냐 등기할 등기가 있나 없나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기 1구 2만 따지는데 요 등기가 1구 2호 해당하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등기가 보존등기잖아요. 보존 이전받은 자 양수명이죠. 양수명은 보존등기 돼야 한대요. 하면 안 되지. 근데 해버리면 유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버리면 유의한다 알고 있죠, 그죠? 이전받은 자 양수명을 보존등기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등기를 유의하는 맞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묻는 거 찾는 겁니다. 묻는 거. 자, 미등의 지적공단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으면 이자를 줬죠. 이자. 자, 이자입니다. 이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냐 따집니다. 이자가 이전받은 자죠. 이전받은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존등기 할 수 없죠. 근데 예외 있지 이거.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조건 주어지만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전받은 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예외 등가 예외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앞을 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조건 나왔습니까? 여기 있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나왔네. 나왔으니까 보존등기 할 수가 있지. 됐죠? 요래버립니다. 그럼 돌려버리잖아요. 가부로부터 이전받은 자고는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를 포인트를 만드느냐 말이죠. 그렇게 만듭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고의를 다른 겁니다. 자, 토지 대상자는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자, 강멸의 보존등기가 상속멸을 이전등기 한다. 뭘 물었습니까? 자, 상속멸을 이전등기 하는 맞냐 물었죠, 그죠? 자, 이전등기 맞냐 물었습니다. 상속된 경우죠, 그죠? 상속된 경우 이전등기 하느냐 물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따집니다. 상속이 나옵니다. 상속이 나오면은요, 상속인이 보존등기 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보존등기 할 수 있으면 아들도 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도 못하는 겁니다. 그 상속 누가 죽었으면 무조건 아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버지 집이라 포가 승계하니까. 그럼 상속된 경우입니다. 상속된 경우. 자, 미등기 토지가 갑의 미등기가 상속됐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이죠. 얘가 아버지잖아요. 얘가 아버지입니다. 얘가 아버지가 보존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보존되게 할 수 있죠. 그럼 상속인도 할 수 있었어요. 있죠. 그럼 상속인이라 보존되게 하는 겁니까? 상속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아들의 얘잖아. 그죠? 얘 앞으로 보존되게 이전되게요. 아버지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존등기 할 수 있었으니까 아들은 보존등기예요, 이전등기예요? 보존등기. 그럼 이전등기 틀렸네요. 상속남은 무조건 아버지를 기준합니다. 아버지가 보존등기 할 수 있었다면 아들도 보존등기하고, 아버지가 이전등기 할 수 있었다면 아들도 이전등기하고. 그런데 이 상속은 아버지가 갑이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었죠. 그럼 아들도 보존등기 하는 거잖아요. 아들도 보존등기 하는데 이전등기 한다고 거짓말이네요. 등기법은 절차법입니까? 절차법은 형식입니까? 형식은 글자보죠. 다 글자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수업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안 그리고 다 글자 보고 찾는 겁니다. 조건의 기본 조건을 외워두고 그 조건을 외워두면 그 조건에 맞나마다 글자 다지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그럽니다. 상빈 저 등기부 이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이거 볼 때 이거 할 때 이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법으로 푸는 거지 이거 등기 푸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자, 대상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받은 자는 자, 자기 말에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 뭘 물었냐? 자,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죠. 그죠?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이자죠. 이자. 자, 이자입니다. 자, 포괄 유증이죠. 자, 포괄 유증입니다. 자, 포괄 유증 이꼴 상속. 상속과 똑같죠? 여기 상속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상속인이잖아, 이게. 상속인입니다. 상속은 아버지를 따져야지. 아버지가 보존되게 할 수 있지만 아들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도 못한다 그랬죠. 자, 아버지가 누구냐? 얘지. 얘가 아버지잖아요. 얘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죠. 보존되게 할 수 있었어요. 보존되게 할 수 있죠. 보존되게 할 수 있는 아들도 보존되게 할 수 있지. 그럼 아들도 보존되게 신청할 수 있다. 맞네. 포괄 유증은 상속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이다. 그러면 보존되게 될 때 상속다다 무조건 아버지 기준이다. 아버지가 이자는데 아버지가 보존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존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보존되게 직접 하는 거 맞지. 자, 자치구청장 확인. 자, 자치구청장 확인.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치구청장 확인. 무조건 건물인지 토지인지 따지세요. 건물, 토지? 건물에 되죠. 건물에 됩니다. 건물에 되는데 토지 틀렸지.
군수 확인, 군수 나왔습니다. 시군구 확인, 군수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에 되죠. 건물에 됩니다. 건물에 됩니다. 토지 틀렸지. 결론 내줘도 됩니다.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자, 건물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보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죠. 자, 이 자가 어떤 판결이냐? 확인 판결 받았죠. 확인 판결 받았습니다. 확인 판결 받은 자가 보존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보존에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대방이 나왔죠. 상대방을 봐야 되죠. 자, 국가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국가를 상대하는 건 어떤 상황? 토지 떼지 건물 아니지 틀렸지. 만약에 이거 안 좋습니다. 자, 이거 끊어버립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안 되면 확인 판결 받은 자가 보존에게 할 수 있다. 끝 이러면 되고, 그냥 상대방을 줬으니까, 상대방을 따져야지. 이제. 자, 미등기자 소유권 확인의 성도 판결 받은 자는 보존에게 신청할 수 없다. 자,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나 없나 물었죠, 그죠? 있나 없나 물으면서 이 자죠. 이 자가 어떤 판결이냐? 확인의 판결이죠. 확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 받은 자가 보존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에게 할 수 있다. 미등기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일단 밑에 뺍니다. 등기된 부동산 확인 판결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미등기 부동산 확인 판결 받으면 보존에게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안 물었으니까 상대방은 안 따지면 되고요. 등기원의 미등기 법원 그 토지에 대해 법원의 촉대나 가압류 등기 할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뭘 물었습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는 절대 안 물었죠. 자, 직권 보존등기는 물었습니다. 뭐가 떠올랐습니까? 법원이란 조건, 처분전과 임차권 등기, 고조건 나오야 되죠. 고조건 두 가지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 따질 때, 자, 그러면 법원 맞습니까? 자, 가압류 맞습니까? 처분전 맞죠? 두 가지 조건 엔드가 됐죠. 직권이니까 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직권이니까 요 조건 따지니까 두 가지 조건 맞잖아. 보존등기 할 수 있지. 자,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한다. 자, 임차권 등기하는 게 맞냐 물으면서 보존 등기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조건부터 따집니다. 자, 직권 보존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 법원이라는 조건, 그리고 처분 제한과 임차권 등기하는 조건, 요 조건 따지는 겁니다. 자, 조건 따집니다. 자, 법원입니까? 자, 촉탁한다 그랬죠? 촉탁은 누가요? 법원입니까? 어느 글자? 어디서 법원이라는 글자를 해석했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게 법원에서 나오잖아 지금. 그 법원이라는 조건 만들 떨어졌죠.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까 거기에? 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하는 거죠. 이게 임차권 등기잖아요. 그럼 법원에 따라 임차권 등기 조건만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건 보존등기 시권한 거 맞지. 12번, 13번의 차이점은 12번은 명시적으로 그 조건을 준 거고 이건 명시적으로 안 준 거고 찾아내는 얘기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안 해도 조달해봤자 숨기름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등기나 소유권보다 등기원인과 연원을 기록해야 된다. 자, 등기원인과 연원은요, 물권 변동 일어나는 원인이 등기원인입니다. 물권 변동 일어날 때 등기원인 존재합니다. 보존 등기는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자, 판결에서 소유권 증명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대로 등기원인과 연원을 청구한다. 등기원인과 연원은 등기 물권 변동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물권 변동 일어날 때 등기원이 존재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물권 변동 없잖아요. 등기원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적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 하나 남았네요. 16번, 17번. 자, 16.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의 과세 관정 촉구에 따라 체납 처분을 압류 등기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자, 직권 보존 등기는 물었잖아요, 그죠? 자, 조건 두 가지. 법원 그리고 처분 제한입니다. 자, 법원입니까? 아니죠, 틀렸죠. 법원 아니잖아요. 체납자 압류는 맞죠? 압류는 맞지만 법원이 아니잖아, 틀렸지. 자, 건물 소유권 보존에게 신청은 건물 표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첨부 정보 제공하는 게 맞냐 물었죠, 그죠? 제공하는 물었습니다. 건물 표지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그랬죠. 이게 대장이죠.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대장이죠. 대장 첨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대장 첨부하느냐 이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를 개설하고 나서 표지부까지 만드는 게 보존 등기입니까? 갑구 개설하고 표지부까지 만드는 게 보존 등기죠. 자, 표지부까지 만드는 겁니다. 갑구를 개설하고 나서 갑구, 자, 소유자 갑부를 하고 나서 그 표지부를 만든단 말입니다. 자, 표지부를 만듭니다. 표지부 내용 채워야 되죠. 그럼 표지부 내용 채워놓으면 이거 입증돼야 되겠죠. 자, 표지부 내용 입증하는 건 뭐? 대장. 그 대장을 첨부한다. 맞죠.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갑구 만들고 나서 표지부까지 만드는 게 보존 등기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보존 등기는 갖고 만들고 표지부까지 만드는 거다. 이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 이거를 다 풀었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힘듭니까? 안 힘들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 문제가 그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요 보존되게 됐다 이 말은 점수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건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으로 인한 소액과 이전되게 돼갑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쉽니다. 1시간 쉬었다가 그럼 한 2시 반까지 갈 거예요. 한 2시 반까지 걸어갈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